네, 안녕하십니까. 중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미중 관계에 의해서 모든 무역, 안보 등등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최근에 G20 회의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갔는데요. 오늘은 그 관련 내용을 아주경제 국제부 곽예지 기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? 네, 그 내용은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휴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었죠. 네. 그러면은 휴전이라는 게 어떠한 구체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까? 그 휴전이라는 함의는 사실은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. 뭐 휴전이라고 해도 사실은 진정한 휴전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. 뭐 이번 휴전 협상이 휴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인해서 양국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. 네. 양국 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잠정하고 내년에 그 관세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. 그런다 90일 유예 기간을 갖는다. 이 90일 유예 기간은 90일 안에 중국이 앞으로 지급해야 될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가 또 하나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그 기술 제한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이거를 포함해서 더 강한 무역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인데 90일이 휴전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잠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 기간을 가지면 서로 협상한다.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더 강하게 나간다. 즉 미국은 이미 대선 분위기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앞으로의 미중 간의 갈등을 미국이 선거 전략으로 더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.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 따져보면 첫째는 무역 관세 문제인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확실하죠.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산업 선진국과 경제 이익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물건 때문에 중국한테 뺏겼다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들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을 투표하고 대통령을 투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들의 정서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런 트럼프의 그 슬로건 아래는 결국 미국이 앞서가야만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국내 정치적 정서 외에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빠르다. 특히 군사적 발전도 빠르기 때문에 중국을 어느 정도 안보적으로 둘러싸야 되는데 이 둘러싸는 안의 기조가 중국의 경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미국의 위협이라는 하나의 전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셋째로 보면은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가치관이 중국이 얘기하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죠.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그랬어요. 마크시즘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거를 볼 때 이러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의한 시장경제가 중국에 의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경제적 영향으로 더 이상 영향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. 여기에는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회를 통치하는 IT나 모든 기술들이 이것이 미국이 과거에 경영하던 지역이나 새로운 지역, 남미나 등등에 들어갔을 때 미국한테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. 그래서 나온 것이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에 대해서 대항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죠. 그럼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는 어딜 가나 이제 생활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게 돼요. 뭐 핸드폰부터 카메라까지 이제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보게 되는데
그 박예지 기자가 보기에 네. 한국 시장에서의 메드 인 차이나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? 제 생각에는 사실 한 70%? 예, 어딜 가도 메드 인 차이나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산 대국으로 가던 중국이 어떻게 생산 대국과 동시에 수입 대국도 되면서 외국의 제품이 중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중국 제품이 외국에 나오면서 이제 또 서로 상응하는 무역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 반대로 또 하나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미중 무역은 미국이 무역액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. 그리고 미국이 받아야 될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. 그럼 반대로 한중 무역에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런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무역의 평등성을 강조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거는 IT나 반도체나 이 관련된 제품이 들어가지만 기존에 잘 나가던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제품은 지금 어려운 상태랍니다. 네. 그러면은 중국이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될 때 한국의 손해를 보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한국의 손해를 보는 사업이나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 뭐 아니면 그 LCD 산업 그렇죠. 등이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. 중국에서 최근 반도체 굴기, LCD 굴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의 산업의 그 구조적 변화가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. 네. 즉 미중 간의 무역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한중 간의 무역 구조가 많이 변화하게 되니까 우리는 동시에 한중 간에 중점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중국과 협력할 부분 또 우리가 서로 보호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결과적으로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 잠시 휴전이었지만 우리는 휴전이 아니다.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미중 무역 잠시 휴전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중 간의 관계에서 뭘 먼저 하면 좋을까요?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의 휴전을 두고 이제 해외 전문가나 외신들은 사실은 비관적인 전망도 굉장히 많거든요. 왜냐하면 그 90일 동안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측이 좀 더 강력한 관세 부과를 부과할 수도 있고 중국 측도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90일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도 이 90일 동안 그 미국과 중국의 이런 조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사하면서 조치를, 한중 간에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서비스 산업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동북아에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파라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한중 관계의 개선, 그다음에 미중 관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연말이 따뜻한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진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박희지였습니다.